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이거 까딱하면은 그냥 지나갈 뻔한 내용인데요. 요 앞서 영상에서 거소선상에서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를 비교하면서 제가 비례대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440표가 덜 나온 경우만 설명을 드리면서 뭐 다행이라고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간 더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역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더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수원정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이 논리적으로 잘 엮어가면 이 굉장히 그 좀 뭐라고 그러죠? 크리티컬하다 그러나 시리어스하다 그러나 하여간 뭐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자, 대전 유성 지역구 투표용지 교부수가 383, 투표수가 384입니다. 이거는 여기 개표 결과로 볼까요? 개표 결과에서는 통상 우리가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만을 가지고 볼 때는 이 테이블을 쫙 다운받아서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딱 주목을 받으니까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들이 회신을 안 한 것까지를 다 기권자로 처리하다 보니까 기권자가 정상적으로 9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건지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표용지 교부수를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게 이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넣어서 이 거소선상을 신고한 그 사람들에게 우표물을 보내고 그러면 거기 회송용 봉투에다가 자기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선관위로 배달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배달된 우편물을 봉함된 상태로 유지하는 그 숫자를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용지 교부수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시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회신받은 봉투를 갖고 있었던 게 이 유성 같은 경우에는 383표인데, 우편 봉투를 333개를 갖고 있었는데, 까보니까 투표 용지는 384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관내 당일 투표랑은 또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했었지? 자, 원인 불가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100%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명? 자, 이 숫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죠. 일단 지역구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갑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 여기를 가서 보시죠. 비례 선거인 경우에는 383, 381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 시군 구별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요. 405명이 그 거소선상 신고를 해서 등재가 됐고 그게 선거인 수고 383통이 도달을 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개표소에서 까봤더니 비례대표에서는 381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2표를 뺐다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갑, 보세요. 갑에 해당되는 유성구 갑의 거소손상 214, 202. 214, 202가 아니죠. 405, 383이죠. 이게 을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을구에 191, 181. 방금 봤던 214에 191을 더하면 405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합구가 된 거니까 갑, 을을 합쳐야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갑, 을을 나눠 보게 되면 을구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을구에서 보면 유성 을에 해당 거주자 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거소 손상을 신고해서 등재된 사람이 191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신을 해서 보낸 우편물이 181통이라는 거예요. 181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에서 봉함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181통이라는 거를. 근데 개표소에서 깠더니 182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한 쭉 흐름으로 보면 선관위에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거 이미 비정상이에요. 우체국에서 배달했다는 거는 374통인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게 383통이 되냐고. 9통을 어떻게 더 갖고 있을 수가 있냐고. 이미 그것도 문제지만, 자, 요 배달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383표, 아니, 을로만 보면 정상적으로 배달돼서 갖고 있다고 쳐도 갖고 있는 우편 봉투수가 181장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투표수가, 지역구 투표수가 182장이 나오냐고요. 그럼 이걸 정상적인 상황, 이 신고를 하고 뭐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서 보면 선관위에서 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하고 해송용 봉투를 넣어서 우편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서 기표를 하고 해송용 봉투에다가 넣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선관위로 가죠. 그러면 요게 그나마 실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실수로 지역구 투표용지를 2장을 넣었고 뭐 비례대표까지 하면 3장이겠죠. 그렇게 해서 보낸 거를 이 받은 사람은 양심적이라면 한 장에만 기표를 해서 회신을 했어야 되는데 웬일로 2장이 왔네. 그리고 그냥 살짝 양식 불량을 하고 2장에다가 다 기표를 해서 보냈다. 그거를 선관위에서 갖고 있다가 깠더니 2장이 나왔다. 이게 그냥 이 고소선상 투표에서의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 실수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한 장을 더 넣어서 보냈고, 또 받은 사람은 한 장이 더 왔으면 양심상 하나만 넣고 보내야 되는데 2장을 넣어서 보냈다. 이게 이제 아마 선관위에서 그나마 해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실수 일 거예요. 그렇죠? 투표용지가 어디서 한 장이 더 들어갔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2장 넣을 수 있다고 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상식을, 적어도 거소선상 투표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내가 꼭 반드시
다른 데 가 있더라도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했다면, 투표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선거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2장 온 거를 옳았구나 싶고 한 장을 더 찍어서 보냈다고요? 좀 허점이 많죠. 정상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결국 설명될 수 있는 게 조작이다. 조작. 어디선가 표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에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장이 더 왔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한 장 버리고 한 장에다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대량으로 공장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소손상 투표는 기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체크 표시를 하거나 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해서 저 친구들이 어떤 변명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표를 까봐야 되는 거죠. 예? 우편 봉투 수가 있을 거고요. 거소 손상으로 해서 온 봉투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저 내용도 다를 거예요. 거소 손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고, 그 봉투 수하고 또 그 안에 들었다가 이렇게 투표수로 나타난 이 182표 같으면 일반 기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람 인자 표시로 된 그 기표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우편물이 갔으니까 체크를 하거나 하여간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84장 지역구로 구분된 384장만 재검표를 해봐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잘못 적은 게 아니라면. 보세요. 쭉 후보별로 구분하고 무효투표수까지 해서 182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 조작이다. 대량으로 작업하다가 나타난 실수다. 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자, 우편물이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된 건 374표인데, 우편 통수가 383. 이미 이상하죠? 거긴데, 한 표가 더 나왔어. 우편 봉투 안에서. 최소 한 표가 더 나온 거죠? 최소. 왜냐? 지역구 투표를 안 넣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강원 고성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니구나. 여기는 174에서 174고. 취소. 이런 경우잖아요. 예? 다시. 요걸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처럼, 예? 여기도 지역, 아까 비례대표에서는 440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역구 투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 들은 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146표나 돼요. 87개 선거구에서. 그러면 유성에서도 저런 경우가 없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넣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한 장 이상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렇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뭔가 싸움이 될 만한 문제인 겁니다. 문재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관외, 관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원인 규명 불가 이렇게 나올라나? 원인 규명 불가 그러면 표 까보자 이래야 되는 거지. 정말 까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기표인 대신 체크나 동그라미 표시가 된 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테니까. 아무튼 하여간 까딱하면 넘어갈 만한 내용이,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발견하게 돼서, 이거 개표 상황표를 안 봤으면 이거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없잖아요. 선거인수에서 투표수를 빼다 보니까 9가 된 거예요. 이 9라는 숫자는 회신을 안 한 사람들 표까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여간 이 거소선상에서 뭔가 하여간 쓰레기를 집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예? 우편으로 가겠다. 이건 또 거소랑 선상이랑 막 뒤섞어 놨겠다. 그죠? 기권이 발생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회신 안 받은 것도 기권이니까 이렇게 다 섞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설마 이것까지 DB 보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DB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투표용지 교부수. 여기에 나온 이 투표용지 교부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소선상에서 얘기하는 투표용지 교부수는 완전 다른 의미, 다른 관내 당일에서 얘기하는 교부수, 표를 줬다는 의미의 교부수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편 투표지를 받아서 그거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선관위로 보내고, 그걸 선관위에서 받아서 봉함된 상태로 있는 그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인 거예요. 그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표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숫자도 간단하잖아요. 한 표, 딱 한 표, 한 표가 더 나왔어. 더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송용 봉투를 숫자가 181인데 거기서 182가 나왔어. 네? 최소 한 표야. 최소 한 표. 왜 최소냐? 그 나머지 180명 중에는 지역구 투표용지를 안 넣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내용 간단하니까 이런 내용은 잘 숙지하셔가지고, 요 하여간 투표용지 교부수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뭐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이런데, 정상적으로는 여러 군데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조작을 하다가 대량으로 뭔가 생산을 하다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한 두세 편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길어집니다. 아직도 문제점이라고 타픽으로 잡아놓은 것만 아직도 3개가 남았는데, 아무튼 거소선상이 숫자도 엄청 그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오류가 나거나 하는 숫자가 많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